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 그 핵심은 아마 자립을 위한 일자리에 있을 텐데요. 오늘은 장애인 고용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장애인 직업 훈련 등 장애인 고용 증진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대 일산 직업능력개발원 원장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난 한 해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새해 첫 출근길이기도 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첫날이 방송 준비하고 나오시면서 마음가짐이 좀 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6년은 병원년 붉은 말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말처럼 열심히 뛰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경인 지역 장애인분들의 든든한 일자리 파트너로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얼마 전에 일산 직업능력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이 직전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 본부장이셨죠. 둘 다 장애인 고용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하는 곳이군요. 예, 맞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소속한 두 기관인데요. 네네. 저희 공단에서는 장애인과 그다음에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서 그들을 요구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으면은 장애인에게는 직업 상담을 통해서 또한 직업 평가를 한 이후에 능력을 갖추었다면 사업체에 바로 취업 알선을 해주고요.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직업 훈련을 시킨 후에 취업 알선을 시켜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사업주에게는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고용 장려금을 지급한다든지 또는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직무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해서 그런 직무를 찾아준다든지 또 장애인 채용을 위해서 모집 대행 서비스를 같이 해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현재 상황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의 장애인 인구 그리고 고용 현황까지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63만 명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경인 지역의 장애인 인구수는 74만 2천 명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인천광역시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8,658개 업체에 장애인이 6만 6천 명이 취업하고 있거든요. 고용률은 3.1%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군 부분에서는 의무 고용률 3.8%를 초과 달성 거의 다 했지만 민간 부분에서는 아직도 의무 고용률이 3.1%인데 미달하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네. 이 최근에 이제 경인 지역 장애인 고용의 우수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경인 지역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인 사업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부분에서는 공공의 영역인데요. 저희 이 공단에서는 작년에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 도서수리 북닥터 직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훼손된 책을 수리하는 직무인데요. 네. 이 직무를 개발해서 수원시 슬기세 어린이 도서관과 화성시 크로바 장애 작은 도서관에 발달장애인 6명이 채용되었습니다. 근데 경기도 내 공공 및 작은 도서관에서 무려 1945개라고 하는 이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나중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 것을 예상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서는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장애인을 중증 장애인을 주로 많이 고용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삼성전자에서는 희망별습을 만들어서 작년에 한 100여 명을 취업했고 네. 그동안에 이제 한 3년 정도 취업한 인원은 한 420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주로 업무로서는 이제 팝업북이라든가 그다음에 제과제빵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공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행복나무라고 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만들어서 18명이 작년에 채용이 됐는데 네. 주로 정수기라든지 공기청정기 등 부품 조립이라든지 포장 직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좀 특이한 것은 가천 길병원 같은 경우에는 가천을이라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서 중증장애인 9명이
고용이 돼서 네. 모자라든가 손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손뜨개 제품을 만들어서 오히려 중환자실의 신생아라든가 암 환자들한테 제공함으로써 뜨거운 반응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서는 문화체육 분야인데요. 작년에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는 장애인 체육 선수를 29명 채용했고 올모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발달장애인 미술작가를 6개 사업체를 만들면서 280명을 고용해서 현재 발달장애인 미술작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채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좋은 사례들을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장애인 취업 현장에서는 아직도 그 벽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막연한 부담감입니다. 장애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또는 심지어는 장애인이 만든 물품 자체도 무엇인가 부족할 거야라고 하는 편견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장애인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막연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직장 동료로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거든요. 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장애인 특성을 이해하는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해서 시행하고 있고 네. 특별히 장애인을 인턴으로 배치해서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한 명의 장애인을 채용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한 명의 장애인을 채용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나오면 나머지 추가적인 장애인 고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장애인의 직업교육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의 직업훈련 기관도 있고 이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예, 장애인 직업 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중에 하나는 사업체에서는 장애인 능력을 갖춘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공단에서 38개 직업훈련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는 거주지 인근에서 저희 공단을 찾아오기 힘드신 분들한테는 네. 63개의 민간훈련 기관을 지정해서 위탁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1년에 한 4천여 명 정도가 장애인 인재가 양성되고 있는데요. 경인 지역에서는 7개 장애인 직업훈련 기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이곳에서 850명 정도의 장애인 인재가 양성되고 있고 위탁한 기관으로도 저희가 7개를 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한 130명 정도가 장애인 인재로 양성되고 있습니다. 네. 공단의 훈련 기관을 이용하게 된다면 또 특별히 주어지는 혜택이 있는지 비용은 또 얼마나 필요할지요? 예, 공단의 훈련기관은 크게는 이제 기숙형 훈련기관과 예. 통군형 훈련기관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기숙형 훈련기관은 저희가 6개 직업능력개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통군형 훈련기관도 32개 훈련센터가 있어서 여기에서 실제로 훈련을 받을 때 모든 비용은 전액 국비 무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훈련을 받는 동안에서 기숙을 할 경우에는 월 20만 원, 통근을 할 경우는 최대 40만 원의 훈련 수당을 지급받으면서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없고 훈련하는 동안 오히려 이제 훈련 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 과정 뭐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는지 결국에는 이 교육을 통해서 단순히 뭐 이제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취직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직업을 연대 훈련 과정 직종인데요. 네. 저희는 이제 제과제빵이라든지 주얼리라고 해서 귀금속, 공예 이런 네. 것들도 전통 직무지만 필요하거든요. 예. 또 최근에는 스마트 출판 인쇄라든지 웹툰 디자인 편집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요즘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지능형 로봇이라든지 반도체 디스플레이라든지 예. 또 심지어는 이제 교원 임용 과정이라든지 이렇게 총 저희가 29개 직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 기간은 최대 2년까지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이 훈련을 받은 후에 오히려 능력을 갖췄다면 바로 수료하여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네. 취업률은 85% 정도 장애인을 취업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체적으로 또 건강상의 이유로 취업하기 어려운 외에는 거의 취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기업이 요구하는 것들은 우리 이 회사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 주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맞춤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제가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맞춤 훈련을 통해서 기업에 취업하는 취업률은 90%가 넘고 있습니다. 예. 모든 분들이 이 준비 과정이 녹록지는 않고 현장에서 일하는 게 힘드시겠지만 특히나 이제 발달 장애인의 경우는 교육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에게 맞는 직업에 대한 적성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지 또 이분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도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는 우리는 느린 학습자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들은 직업 교육을 시키는 데는 다른 유형보다도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공단에서는 고 1학년 때부터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요. 공단의 발달 장애인 훈련센터는 현장과 동일한 직업 체험관을 한 개 센터당 10개 이상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고 1학년 때는 모든 체험관을 다 직업 체험을 해서 어느 직업에 관심을 보이는지 또 어느 분야에 본인이 더 적성과 특성이 맞는지 이런 예. 것들을 파악하고요. 2학년 때는 이것을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한 서너 개로 압축을 합니다. 거기에서 심화 과정을 운영을 하고 고3 때는 직업훈련 과정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3년 동안을 준비해서 취업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취업은 일단 그 과정까지가 녹록지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분들에게는 그게 이제 시작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고용 상태를 계속해 유지하고 꾸준히 스스로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될 텐데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한 이후에 차후에 지원되는 내용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장애인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장애로 인해서 기능이 저하되거나 상실로 인해서 직업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보조공학기기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출퇴근 시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거나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업무는 본인이 하지만 장애로 인해서 부수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는 근로지원인 한 사람을 붙여주어서 고용 유지를 돕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장애인이 사업장에서 장애인 인권 문제라든지 적응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장애인 근로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해주거나 법률적인 지원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사회적 인신의 전환이 중요하다. 저희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업 입장에서 또 생각하면은 고용을 하고 나서 잘 고용했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독려할 수 있는 지원책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하고자 하는 사업 쪽에는 장애인이 직접 일을 할 수 있는 작업 시설이라든가 부대 시설 등이 필요하거든요. 예. 이렇게 필요한 고용 환경 개선 비용을 한 15억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월 35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고용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또 사업체가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만들겠다라고 할 때는 그 설립 비용으로 최대 10억 한도 내에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드는 비용을 감안해서 망설이시는 사업주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을 원하긴 하지만 뭐 이동 편의 시설도 해야 될 테고요. 화장실 시설도 조금 손을 봐야 될 테고 시설비, 운영비 이게 좀 이제 부담이 돼서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 고용 못 하시는 분들에게 독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원책이요. 네, 이런 사업주한테도 네. 저희 공단에서는 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 출입문이라든지 이와 같은 편의시설 설치 개보수 비용을 한 사업장 3억 한도 내에서 또한 고용을 한 이후에 출퇴근이 필요한데 거기에 관련된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4천만 한도 내에서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화장실 자동 출입문 편의시설 설치 개보수 비용 최대 뭐 많이 준비가 돼 있고요. 통합 승용차 구입 비용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거 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또 펼쳐 나가실지, 어떤 부분에 역점하실지 계획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인데요. 먼저는 공공 부문입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경기도 의회와 MOU를 맺어서 경기도 지역에 있는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3.8%를 초과 달성하고 있는데 예. 나아가 5%까지 장애인 고용을 이루는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오히려 민간 부분들을 그 영역이 장애인 고용을 더욱더 할 수 있도록 견인하도록 해보자라고 이제 추진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견인된 가운데서 민간 부분에서는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경증 장애인은 스스로 장애인이 취업을 할 수 있지만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더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겠죠. 이런 장애인에게서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만들어서 그 표준 사업장이 장애인 중증 장애인을 고용함으로 해서 일자리를 마련하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이 활발하게 활약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뭐 반도체라든지 미래 모빌리티 분야, 하지만 그 양성하는 과정이 또 쉽지가 않고 배우고 싶은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궁금하실 분들이 있는데 홍보가 이 부분은 좀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모빌리티라든지 이제 어떻든 간에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서 공단의 직업능력 개발원과 디지털 훈련 기관에서는 기업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훈련을 실시해서 미래 장애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네. 장애인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저희 공단의 홈페이지라든지 TV나 라디오 등 언론 매체를 통해서 널리 알릴 뿐만 아니라 SN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런 홍보들이 펼쳐지면 아무래도 그 관심을 갖고 연락 오신 분들이 좀 늘어나죠. 예, 맞습니다. 예.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이 네. 접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공단을 방문하거나 그다음에 연락을 주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홍보에 대한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어떻게 좀 더 디테일한 홍보를 할 것이냐 이제 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요즘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에 보면은 이 조그만한 전광판 형식의 광고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입주민들과 얘기를 하고 네네. 그런 광고를 공단에서 이런 기관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림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또 그렇게 직접 보면서 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어디인가 이렇게 찾아보기 위해서 둘러보시고 오히려 주목을 할 수 있는 작은 거라도 작은 네, 전광판이라 맞습니다. 주목을 하시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지하철 광고라든지 그다음에 버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장애인과 모든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곳, 직접적으로 밀착해서 볼 수 있는 곳 예. 이런 곳에 대한 구체적인 광고를 좀 저희가 준비해서 시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한 해 이런 관련 사업들, 뭐 지원 정책들 그리고 장애인들과의 직접 접촉 이런 걸 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고 싶은 열의에 비해서 막상 현실은 차갑고 지원책은 좀 부족하다. 이게 사회적인 인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까? 실제로 현실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서두에서 좀 말씀드렸던 네. 중에 하나가 장애인 한 명을 채용하기가 참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편견 때문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장에서 장애인 한 명을 직장 동료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이후에 고용이 계속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는 그 장애인이 나의 동료로 왔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된다라는 부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거부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사업장에
장애인을 채용을 안내를 할 때는 그러면 안내 프로세스를 기존처럼 장애인만 고용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처음에 모집 대응부터 그다음에 면접이라든지 오히려 더 편의를 제공하는 거군요. 그렇죠. 업체, 모든 것 기업에. 처음부터 끝까지 풀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 예.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우리 기업에 들어올 장애인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네. 그것이 어느 곳에 배치될 것인지 이 배치되는 그 직원들한테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어느 유형의 장애인이 오기 때문에 어디까지만 배려를 하면 되고 그러니까 기업 스스로가 본인들이 그런 걸 마련해서 할 필요 없이 그렇죠. 고용하는 과정을 결정만 한다면은 그렇죠.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저희가 풀 서비스를 같이 예, 예. 제공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합 고용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장애인 한 명을 직접 고용해서 채용해서 동료로 받아들이겠고 이 A 부서가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B 부서, C 부서 그렇겠네요. 계속 저희를 장애인을 채용해 주세요라는 네. 케이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을 장애인을 직접 경험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편견을 해소해 주면 나중에서 장애인 고용 창출은 계속 일어난다. 예. 이런 케이스를 한 개 한 개 기업에다 만들어준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답변해 주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준비했던 내용의 가장 핵심들 두려움을 갖지 말고 편견을 내려놓고 일단 고용을 한번 해보시면은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서로가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장애인 당사자 또 가족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예, 새해도 힘내시고 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국장애인공단이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직업을 갖기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가까운 한국장애인공단 지사지역본부 직업력개발원에 찾아오시거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네. 장애인 고용을 더 늘리기 위한 희망찬 소식들, 실질적인 정보들까지 모두 모아서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원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일산 직업능력개발원 김정대 경기지역원장과 함께했습니다.